우리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라는 부분이 있으며 이 세포핵 속에는 세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도인 2만여 개 가량의 유전자가 DNA 형태로 염색체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육의 세포는 우리 몸속 수많은 세포들 중 비교적 사이즈가 크고 긴 세포에 속합니다. 너무나도 큰 나머지 여러 개의 핵을 가진 다핵세포라고 불리우며 길게 늘어진 근세포를 따라 세포핵들이 줄지어 자리 잡고 있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유통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에서 생산되는 RNA와 기타 단백질들을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먼 곳까지 배달하는데 에너지가 낭비되니 추가적인 거점들을 곳곳에 만들어 그 효율을 높이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20년 가까이 이 한 가지 주제만을 파고드는 장인들인 노르웨이 연구팀이 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협력근 제거술을 시행하여 근비대를 유도하였을 때 근섬유의 굵기가 굵어짐에 따라 세포핵의 개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근섬유의 굵기가 굵어지기에 앞서 이미 근세포의 개수의 증가가 선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한번 증가된 근세포핵의 개수가 꽤나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협력근 제거술 실험 결과에 이어 추가적으로 신경을 차단시켜 근위축을 발생시켜 봤는데 근섬유의 굵기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증가되었던 핵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 근위축이 시작되며 서서히 감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나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고 증가된 핵의 개수가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는 이전에 일본 연구진들에 의해 진행된 유사한 실험에서도 증명된 바가 있는데 신경 절단으로 근위축을 발생시켰을 때 무려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도 근세포 핵의 개수가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근성장 이후 장기간 근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근세포 핵의 개수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다시 근력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정말로 근육이 빠르게 자랄까요? 노르웨이 연구진이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로이더 쥐를 만들어냅니다. 우선 쥐들에게 14일 동안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하여 근성장을 일으킨 뒤 근세포의 개수의 증가를 확인하였죠. 이 상태에서 로이더 쥐들의 약을 끊고 나니 3주가 지난 시점에 근육의 크기가 일반 쥐와 동일한 크기까지 감소하였으나 협력근 제거술을 통해 근육에 부하를 가하고 나니 근육의 성장 속도가 일반 쥐들보다 무려 2.5배나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약을 끊고 더욱 장기간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진행해 보았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죠. 물론 근세포핵의 개수는 로이더였던 쥐들이 일반 쥐들보다 과거 근성장의 여파로 언제나 높게 나타났고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짧은 시간일 수 있으나 2-3년이라는 짧은 평균 수명을 가진 쥐들에게는 무려 일생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긴 시간입니다. 인간과 쥐가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우리 인간한테 약 8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근세포의 개수가 여전히 높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과거에 운동을 했던 분들이 근육을 더 빠르게 키울 수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학계에서는 이를 머슬 메모리라고 부르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많은 일반인 분들도 아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머슬 메모리 일부로 눈에 보이는 근세포의 핵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후생 유전학 머슬 메모리 2부로 찾아뵐게요.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득근하세요.